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그 모굴 제국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모굴 제국은 16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약 330년 동안 존속했던 몽골 투르키의 무슬 왕조입니다. 전성기는 오늘날의 인도 대부분과 파키스탄, 북한신타에 이르는 강경 지역을 지배한 대제국입니다. 모굴 제국은 1520년 티무르 왕조의 일원이었던 바브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브르는 원래 인도인보다 사마르칸드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티무르 제국의 옛 영광을 되찾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시대에서 오히려 본고지까지 잃어버린 바브르는 초선적으로 파니파트 전투를 통해 당시 세력 없는 델리의 술탄국 로디 왕조를 멸망시키고 모굴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 뒤를 이은 후마유는 강력하게 저항하여 아프간 세력들을 물리치고 영토 확장을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에게 패하여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이란으로 피신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이 북부인에서는 후마유를 물리친 셰르샤 수리가 수르 왕조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수르 왕조는 겨우 2년 만에 전속하다가 사파피 제국의 지원을 받은 후마윤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후마윤의 뒤를 이은 악바로는 북인도 전역을 차지한 뒤 남부 데칸의 일부 지역까지 차지하면서 마우리아 제국 이후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악바로는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도 모굴 제국의 확권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132의 종교를 포옹하고자 인도세를 폐지하였습니다. 종교적 영화책은 4대 황제 자항가로 자항기류와 5대 황제 사자 시대까지 이어지지만 6대 황제인 아우랑제부가 다시 인도세를 부활시키고 일산교도의 개정을 강요하면서 종교적 억압적을 실시하였습니다. 제국의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아우랑제부가 전개하는 정보 사업은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세금의 액수의 증가로 이어져 농민들이 소용주들이 불만을 증가시켰습니다. 때문에 아랑제부 선결에 제국에 반발하는 반란이 많이 터져 나왔으며 아랑제부 사고 반란 세력 중 가장 강했던 마라타 제국이 데칸 고원 일대에서 발행하였습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않아 인도 중북부 대부분을 휩쓸었습니다. 한편 북인도의 라지푸트족과 식구 교도들은 독자적인 왕국을 세우고 무굴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결국 18세기 초부터 무굴 제국은 급속히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페르시아의 나디드 샤와 아프가니스탄의 이란이 제국의 침략을 받으며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무굴 제국은 18세기 말에는 델리 군경을 통치하는 지방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굴 제국 시기는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열강의 본격적 인도 진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열강들을 꺾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무굴 프랑스 연합군을 격파하였습니다. 점차 인도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19세기 말에는 인도 반도 대부분의 토국과 왕국들이 영국에게 복속되었습니다. 무굴 황제는 명목상으로는 전 인도의 황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도각시였습니다. 1857년 세포의 항쟁을 계기로 영국은 인도의 직접 통치를 선언하였고 마지막 무굴 황제의 바하두르 샤 2세를 피해시킨 후 미얀마로 유배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이로써 무굴 제국은 멸망하였습니다. 무굴 제국은 군사적으로 정부가 전쟁을 통해 탄생하고 유지했지만 피지배치병이었던 토착 인도인과 소수민족들을 강력하게 억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행정제도와 다양한 통치 수단을 통해 그들이 평등하게 대우해주고 여러 관직들을 등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중간 집권적이며 호전화된 통치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무굴 제국 정책들이 기반한 3대 황제의 악바르가 제정한 농업 세금이었는데 이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양의 절반을 훨씬 넘는 금액이 국가가 주도하는 신뢰 가능한 은하로 지불된 것이었습니다. 정치학자 사람은 무굴 제국을 인구 군사력 등의 측면에서 동시대 유럽 국가들을 열세하게 만든 아시아의 강대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상당기간 무굴 제국에 의해 유지된 평화는 인도의 급성한 경제 성장의 한 요인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인도양에서는 유럽인들의 입지가 급성장하고
인도산 원자재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골 제국은 막대 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모골 제국의 지배층들의 해외와 문학, 직물, 건축 등의 분야에서 대해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국 모골 제국의 정복과 함께 이부터 티무르 제국의 튀르키 페르시아 문화와 인도에서 발전하는 힌두 문화의 혼합이 이루어졌으며 수많은 훌륭한 예술품과 건축물이 탄생하였습니다. 특히 무굴 제국 4대 황제인 사잔 시기의 무굴 제국의 문화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무굴 제국 시대에 지어지고 이런 그 세계 문화유산에 선정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아그라 요새, 파테브르, 시크리, 붉은 요새, 후마유는 무덤, 라오르 요새, 살라마 정원, 그리고 인도 이슬람의 예술이 보석이자 세계 유산 가운데 보편적으로 존경받는 걸작 중 하나인가 타지마할 묘입니다. 무굴 제국의 공식 국보는 가장 가까운 것은 아파르나마에도 기록되어 있는 힌두스탄 또한 아람 제국 시기 빈문과 무굴 행정 기록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힌두의 나라 또는 힌두의 술탄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대 청나라의 인디기들 또한 무굴 제국을 힌두스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구르칸 왕조로 불렸는데 이는 티무르 왕조의 지배자들이 징기스칸 일족과 결혼을 통해 구르칸, 부마, 칭호를 사용한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실제로 당대의 초국인들은 무굴 제국의 지배계층을 차카타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사자와 태양이 그려진 표장을 차카타이 우르스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실제 무굴 제국의 국가 공식 명칭이 티무르 왕조 티무리아 혹은 구르칸 왕조 내지는 힌두스탄이었음을 불구하고 이들이 서양에 처음 알려질 때 모골로 알려진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인도 현지인들이 일반적으로 지배층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당대에는 매우 보편적인 인식이었는데 17세기 초 모골 제국에 파견되었던 영국 최초의 공식 사실은 모골 제국의 지배계층이 모골이라는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보르 왕조가 인도로 들어온 티무르 왕조로 하여 이를 인도 티무르 왕조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 데일은 이 민칭이 티무르 가문과 자카르타의 가문 사이의 연관성을 표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티무르 무굴 왕조가 더 적합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모골 제국의 시조 바브르는 원래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던 트르크 몽골 정복자 티무르 5대 우선주로 1483년 2월 14일 우즈베키스탄의 시르다리아 강성에서 위치한 프리가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런 몽골에서 결혼했지만 언어적으로는 트르크와하고 문화적으로는 페르시아와 있던 아클라스 그족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태어남으로 티무르 제국은 여러 왕국들로 인해 분열된 채로 우즈베키스탄들의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보는 1494-1513년 사이에 몽골인 페르카나를 굳건히 하고 제국 예수도에 있던 사마르칸드를 점령하여 조상의 티무르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1491년 두 번씩이나 사마르칸드를 정복하려고 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들에게 밀려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과 당대 우즈베키스탄들의 칸의 무하마드 사이반이는 1505년 사마르칸드를 2년 뒤에는 티무르 왕조 최후 고리였던 바로와 헤라트까지 점령하면서 티무르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보르 침공 직전인 1525년 인도 코트였던 중앙아시아에서 쫓겨난 바보르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1504년 인도 서북부를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의 바보르는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을 점령하고 이곳을 자신의 새로운 근거지로 하였습니다. 이후 무하마드 사이바니를 물리친 이스마일 1세의 지원을 받아 잠시 중앙아시아 일대를 정복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반개 제자 잃어버린 뒤로부터는 다시는 중앙아시아를 정복하는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1513년 바보르는 풍요롭고 부유한 남쪽 인도 대륙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바보르는 1525년부터 본격적인 인도 공격에 나섰으며 당시 인도에서는
아프간 출신의 로디 왕조의 술탄이 살시고 있었습니다. 바볼은 이듬해 1520년 4월 로디 왕조의 아브라함 로디 술탄을 파니파트 전쟁에서 격파해 버렸습니다. 전투는 인도 역사상 가장 결정적이고 역사적 전투 중 하나입니다. 이후 2세기 동안 북인도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바울은 델리에서 아그라로 밀고 들어가 스스로 인도의 바디샤임을 선언함으로써 북을 제국을 검거하였습니다. 이후 벌어진 칸의 전투에서는 라지푸트인들에게 대선을 거두 북인도에서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제국의 수도는 카불에서 아그라로 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바볼은 페르시아 양식의 제목을 여러 만들어 전성기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상 무굴 제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